안녕하세요. 교육 전문 채널 100%다입니다. 오늘은 경희대학교 국제학과 소개 및 학교 생활에 대해서 들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소개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경희대학교에서 국제학을 전공하고 있는 최유리입니다. 저는 17학번이고 24살입니다. 이렇게 경희대학교 그리고 국제학과에 대해서 소개를 하게 돼서 영광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경희대학교 국제학과 많은 학생들이 아마 지망하려는 학과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경희대학교 국제학과에 대해서 소개를 좀 해주시죠. 일단 저희 학과는 되게 다양한 분야를 함께 배우는 학과라고 소개를 드리고 싶어요. 경제 경영부터 정치 외교까지 다양한 분야를 한꺼번에 배우는 것이 가장 큰 매력이 있는 학과입니다. 정치도 어려운데 이제 경영, 경제 이런 부분까지 배우게 된다면 약간 융합 학문 같은 약간 이런 성격의 학과인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드는데 맞나요? 네, 맞습니다. 네. 네, 메인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경제 경영 그리고 이제 정치 외교 이렇게 크게 두 개로 나뉘는데 사실 정치학이랑 경제학이라는 게 워낙 하위 항목들도 많은 학과다 보니까 아래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좀 자세하게 좀 다양하게 배울 수 있는 학과입니다. 그러면 이제 모든 그런 과목들을 다 영어로 배우는 학과인가요? 네, 저희가 가장 큰 특징이자 장점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저희가 모든 전공 수업은 전부 다 영어 100%로 진행이 되고 있어서 특히 와서 영어가 많이 늘고 있어요. 그러면 영어 이렇게 수강을 할 수 있는 준비가 안 돼 있다면 힘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렇죠? 아무래도 좀 영어에 자신 없는 친구들이 좀 많이 물어보더라고요. 괜찮은지. 열심히 하면 괜찮습니다. 그러면 좀 더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경희대학교 국제학과 1학년부터 4학년까지 커리큘럼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죠. 저희가 1학년 때는 경제 경영 그리고 정치 외교의 기본적인 거를 배우게 돼요. 정치란 무엇인가, 경제란 무엇인가 이렇게 기본적인 거를 먼저 배우고 2학년 때부터 조금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게 돼요. 그래서 저희가 크게 트랙이 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트랙을 만약에 고른다면 그 트랙에 맞게끔 좀 더 자세하고 좀 전문적인 강의를 듣게 됩니다. 어떤 트랙이 있을까요? 저희가 지금 5개가 좀 공식적인 트랙이 있는데 그 중에서 조금 인기가 많은 트랙은 동아시아 지역학 트랙 혹은 글로벌 비즈니스 트랙 이렇게 있습니다. 모든 학생들이 이 5개 트랙 중에서 한 개의 트랙을 선택해야 되나요? 아닙니다. 트랙을 보통 선택하는 경우는 조금 더 전문적인 공부를 하고 싶거나 대학원에 진학을 조금 희망하거나 특별하게 국제기구나 기관에 좀 더 취직을 하고 싶거나 하는 친구들이 조금 위주로 트랙을 신청하는 것 같아요. 트랙을 선택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조금 더 전문적인 네. 수강을 하게 되는 거니까 제한이 조금 생겨버려요. 그리고 졸업 학점에서도 좀 차이가 나서 트랙을 선택을 안 하게 되면 오히려 조금 더 자유롭게 수강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많은 학과 중에서 왜 이제 경희대학교 국제학과 이쪽 학과를 이렇게 선택하게 됐는지 우리가 국제학과라는 이름만 들어봤을 때는 약간 글로벌 인재를 양성하는 이런 곳이라는 생각이 좀 약간 드는데 본인도 약간 글로벌한 인재가 되고 싶어서 이쪽 학과를 선택했나요?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어렸을 때부터 꿈이 외교관이었어요. 물론 이제 입시를 준비하고 좀 더 잘하면서 외교관이라는 꿈은 안 하게 되었지만 여러 가지에 좀 관심이 많고 사회 문제나 다양한 거를 배워보고 싶어하는 저에겐 좀 잘 맞는 학과인 것 같아요. 경희대학교 국제학교를 입학하기 위한 어떤 입학 조건이라든지 준비사항 같은 것들이 있나요? 제가 알기로는 입시가 조금 많이 바뀐 걸로 알고 있어요.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수능을 준비해서 들어온 정시생이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모의고사를 좀 열심히 준비했었고 영어 공부나 그런 것도 좀 많이 했었습니다. 궁금해하는 분들도 있을 테니까 혹시 이렇게 경희대학교 국제학교를 입학하기 위한 어떤 정시 성적이라든가 본인 내신 성적 같은 것들도 좀 공개해 줄 수 있으실까요? 제가 정시 전형이다 보니까 수능 100%로 선발이 되는 전형이라서 내신은 따로 준비하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수능을 좀 준비를 했는데 모의고사에 비해서 좀 많이 떨어지긴 했지만 네. 3, 2, 1, 1 네, 3, 2, 1, 1, 1이었던 것 같습니다. 굉장히 개인적으로 좀 공개하기 힘든 정보인데 시청자들을 위해서 이렇게 공개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자, 국제학과가 이제 정치 외교라든가 경제 경영 이런 쪽으로 이렇게 배운다면 굉장히 해야 될 그런 공부가 되게 많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학생 입장에서 어떤 것들을 주로 이렇게 공부해야 되는 건가요? 제가 했던 제 경험을 토대로 좀 소개를 드리자면 저는 이제 IR 계열이 인터내셔널 릴레이션 국제관계 맞아요. 말씀하시는 거죠? 네, 저는 국제관계에 조금 더 집중하는 스타일이어서 IR 계열 같은 경우에는 북한학
네. 아니면 국제법 네. 그런 거를 배우고 싶다 하면 오시면 되고요. 네. 그리고 이제 뭐 다른 트랙 혹은 내가 좀 이콘 그 네. 경제 쪽에 좀 더 관심이 있다라고 하면 뭐 미시경제학을 조금 더 공부를 해볼 수도 있고 거시를 공부해볼 수도 있고 그런 여러 가지가 굉장히 하위 항목이 많아서 그런 걸 되게 다양하게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통계 이런 쪽도 좀 공부할 수 있는 어떤 기회 옵션이 있는 건가요? 네, 저는 국제관계를 좀 더 공부하고 싶지만 통계를 공부를 해야 해요. 필수였어요. 그래서 수학을 열심히 하고 저희가 융합형 인재를 추구하는 학교고 워낙 그게 트렌드다 보니까 코딩이나 소프트웨어 관련된 강좌도 들어야 됩니다. 또 이제 그 다음 질문은 이제 경희대학교 또 학비에 대해서 또 관심 있는 분들도 있으니까 네. 경희대학교 국제학과의 학비는 좀 어떻게 될까요? 뭐 장학금 혜택도 좀 있으면 말씀해 주시죠. 네, 경희대가 이제 10년째 등록금이 동결돼 있는 학교여서 네. 좀 다른 사립대에 비해서 굉장히 싼 편이거든요. 네. 특히 국제학과 같은 경우에는 좀 순수 학문으로 네. 이제 분류가 되다 보니까 실험 실습이 없어서 네. 가장 저렴한 학과 중에 하나여서 이제 몰래 공개를 하자면 이제 314만 7천 원으로 나옵니다. 아직도 314만 원이요? 네. 예전하고 지금하고 별로 차이가 진짜 없네요. 굉장히 10년 싸죠. 전에도 그 정도 받았던 것 같은데 착한 등록금이라고 이렇게 할 수 있네요. 네. 여러분들 효도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예요. 장학금 혜택은 좀 어느 정도 될까요? 이제 기본적으로 성전부수 장학 같은 경우는 네. 이제 상위 5%까지는 지급이 다 돼요. 그래서 뭐 등수에 따라서 조금 다른 경우도 있고 제가 알기로는 이제 수석을 하면 전액 차석을 하면 200만 원 정도 그리고 그 아래로 5%까지는 장학금이 차등 지급이 되고요. 그 이외에도 이제 뭐 해외 연수를 가고 싶다라고 하면 학비를 지원해주는 형식으로 장학금을 받을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시스템이 되게 많습니다. 네, 혹시 뭐 이렇게 학교 다니면서 뭐 개인적으로 했던 어떤 뭐 사회적인 경험이나 활동 같은 게 있으시면 뭐 궁금한데 좀 말씀해 주시죠. 뭐 아르바이트도 해봤고 네. 아르바이트에서는 어떤 거 해보셨어요? 아르바이트도 서빙은 기본적으로 해봤고 네. 주차 안내 안내. 그거 굉장히 힘든데. 앱 테스터 막 네. 이런 것도 해보고 네. 지금은 에버랜드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에버랜드요? 네, 에버랜드. 그것도 더운데 그 쉽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약간 드는데. 어서 오세요. 그리고 뭐 대외 활동, 인턴, 학생회 뭐 이런 네. 것도 봉사 활동 되게 많은 걸 해본 것 같아요. 학생회는 어떤 학생회 활동을 하셨어요? 제가 작년에 네. 이제 단과대학 부학생회장으로 일을 부학생회장? 했어요. 네. 뭐 실제로 뭐 혜택이 좀 많이 있나요? 뭐 장학금 뭐 혜택이라든가 뭐 학교에서 좀 지원해주는 거라든가. 학생회를 하면 네. 이제 장학금이 들어와요. 그렇죠. 소정에 장학금이 들어오게 되고 네. 뭐 돈보다도 좋은 경험을 진짜 많이 쌓을 수 있는 것 같아요. 친구들도 많이 얻고. 네. 좀 이제 개인적으로 이제 궁금한 게 이제 곧 군대를 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네, 이제 여자분이신데 이제 뭐 군대를 간다고 하면 뭐 어떤 여군 장교로 이렇게 입대를 하게 되는 건가요? 네, 그렇죠.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학사장교로 공군 학사장교로 내년 3월에 입대할 예정이고 제가 지원한 거는 이제 예비 학사장교 시스템이라고 이제 1, 2, 3학년 중 선발을 하는 제도예요. 그래서 일반 학사장교랑은 미리 선발된다는 점에서 좀 차이점을 보이죠. 네. 제가 아무래도 군대를 간다고 하니까 네. 거짓말 치지 말라고 주변에서 네, 장난이지 계속 물어보더라고요. 엄마 아빠가 진짜예요. 뭐라고 얘기하던 거예요? 제가 사실 지원을 하고 말씀을 드렸어요. 네. 상의를 하고 지원을 한 게 아니라 그러시구나. 딱 지원을 하고 딱 붙고 엄마 나 군대 간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왜 이렇게 군대를 이렇게 지원하게 된 건가요? 약간 여자로서 잘 하지 못할 경험을 좀 한번 해보고 싶다. 물론 그 뒤에는 뭐 취업 걱정도 해봤고 국제학을 배우다 보니까 좀 더 국가에 관련된 국제 관계에 관련된 일을 해보고 싶어서 그런 고민도 많이 했었기 때문에 내릴 수 있는 결정이었고 네. 절대로 이제 군대를 쉽게 보거나 이제 얕게 생각해서 가는 거는 절대 아닙니다. 자, 그러면 이제 경희대학교 국제학과를 이렇게 졸업하게 되면 졸업 후 어떤 진로는 어떻게 되나요? 선배들의 경우가 어떻게 될까요? 네, 가장 흔한 케이스는 CPA를 준비를 하시거나 변호사 시험을 준비를 하시는 분들이 가장 많으시고 저처럼 외교관의 꿈을 꾸다가 혹은 이제 국제기구의 취업을 목표로 진학하신 분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그런 쪽에 취업을 좀 시도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그래서 국제기구라고 하면 뭐 UN이나 뭐 NGO가 될 수가 있겠죠. 그런 쪽으로도 준비를 많이 하고 회계사 쪽, 변호사 쪽 준비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네. 얼마 전에 제가 알기로는 이제 외교관 후보생이 이제 나온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저희 학과에서
그래서 이제 그런 쪽으로 자신이 원하는 거를 좀 발굴해서 찾아가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경희대학교 국제학과를 이제 지망하려는 학생들이 많이 있을 걸로 생각이 되는데 경희대 국제학과를 지망하려는 학생들을 위해서 뭐 좋은 말씀 한번 해주시죠. 네. 영어를 일단 열심히 준비하시는 게 정말 도움이 많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혹시라도 영어에 자신이 없더라도 열심히 하는 만큼 그만큼 훨씬 느니까 그런 거는 걱정을 안 해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화이팅 이거 붙으시면 연락해주세요. 밥 사드릴게요. 자, 도전을 두려워하지 않고 항상 배우려는 자세로 열심히 살아가고 계시는 경희대학교 국제학과 전공생을 모시고 경희대학교 국제학과에 대한 소개를 좀 해봤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시길 바라면서 오늘 영상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교육 전문 채널 백부사였습니다.